어제 청문회에서는 과거 정보사령관 시절 노상원이가 했던 충격적인 명령도 밝혀졌습니다. 노상원은 2016년 당시 HID 부대장이었던 박민우 현 2군단 부군단장에게 북한 관련 특수임무를 지시하면서 임무가 끝나면은 HID 요원들을 폭사시켜라,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서 제거하라, 이런 반인륜적인 반파렴치하고 엄청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정치인, 언론인 수거 대상, 이런 용어는 그의 습작에 불과했던 게 아닙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내란 세력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악마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제2군단 부군단장님? 네, 부군단장입니다. 그 문상호 사령관이 법정에 네. 나와서 대통령에게 여러 번 계엄 반대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문상호 사령관은 대통령을 만난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6년에 속초 부대장, HID 부대장 할 때 그때 노상원 사령관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임무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도 지시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고 뭐 좀 시나리오, 영화 이런 데서 보는 거를 많이 응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계엄 수첩에 본 그 나오는 용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라고 그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 안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또 안전하게 제가 만들면 되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그 쌍욕 같은 게 나왔고 전화 끊고 나서도 계속 저 혼자 막 그런 어떤 감정과 뭐 자연스럽게 막 욕을 막 뱉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건 얘기하면은 또 뭐 부대장도 교체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제가 안고 제가 준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100% 안전하게 다 살려서 돌아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의 그런 면, 그런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그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충격적이라서 지금 이 정신이 지금 아주 황홀주경입니다. 네,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네, 2분 넣어주세요. 그래서 부군단장님은 이미 그때부터 노상원에게 너는 고집이 세지 아직도 그러냐 하는 분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겠네요. 그때는 티를 안 냈습니다. 그게 티를 내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예. 또 그분 성격이 뭐 제가 그걸 안 하면은 또 어떤 거기 교체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안고 가면 되는 거고 노상원 사령관은 특수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안 하면은 안전하게 임무하고 복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상호도 특수 비전문가죠. 네. 820이 아니죠. 네. 그러면 김용현은 왜 노상원을 가까이 두고 22번씩 만나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12월 3일 4일은 거의 하루 종일 폰을 갖고 있었는데 왜 김용현은 노상원을 써야 됐을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수거 대상, 수집소, 북한군 복장, 미군 살해, 정치 납치, 백령도 작전, 북한 도발 유도 이런 것들의 메모는 김용현하고 대화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 사령관을 중용하는 이유는
뭐 제가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모르고 제가 들은 얘기는 수방사령관 할 때 군사관리관 있으면서 그때 굉장히 친밀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노사관 사령관이 이 부하들 다루는 거하고 또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나 마음에 드는 상급자한테 대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다고 들었고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신뢰가 조성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백령도나 이런 데 북한 지역의 어떤 임무 같은 걸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속초 우리 특수부대는 북한 전 지역에 임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 변경되거나 새롭게 바뀌거나 뭐 남북 관계에 따라서 안 하거나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백령도라는 데는 항상 저희의 서해 쪽에 항상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뭔가는 준비를 하고 위원장님, 있습니다. 지금 증언하는 자가 자신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군사적인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잠깐만요. 지금 무분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예. 저는 임무의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HID가 우리가 다른 야전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다 작전 목표가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내륙, 서해, 동해 우리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작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백령도라는 것은 서해의 당연한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노상원 사령관이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현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문상호 사령관한테 만약에 뭔가를 확인했다면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작전의 성격이나 내용이나 시기나 이런 거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 어떤 부대든 어떤 특수조직이든 북한 안에 다 자기 임무나 임무 지역이나 임무 계획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라서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노상원에 관계된 얘기를 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을 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군단장은 대령으로서 아마 HID 부대 부대장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당시 저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2016년도에 어떤 특수임무를 띠고 HID가 가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거하라고 한 겁니까? 임무 준비만 하고 임무는 실행이 안 됐습니다. 네, 실행이 그래서 안 됐고 그때 계획상에 그걸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네, 저는 계획상에 집어넣지는 않고 사령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특수임무는 실행 안 됐고 네. 그 계획이 됐는데 인원들이 계획상에 어떤 특수임무를 띠고 돌아올 때는 수거해라라는 것까지 계획 속에 열하고 노상원이가 얘기한 거네요. 네, 그래서 내륙에서 그 상황을 보고 포획될 것 같으면은 내륙에서 그렇게 제거를 하고 제가 그때 무사히 오기 전에 처리를 해라 이런 식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수거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조금 전에 뭐라 했나요? 폭파 쫓기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수거하는 거예요? 노사령관 말로는 폭파 조끼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방탄 조끼나 이런 걸 있기 때문에 폭파 조끼도 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도 있었고 폭파 조끼를 입히고 그게 또 사거리가 굉장히 수십 킬로 이렇게 먼 거는 100킬로, 200킬로 가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시에 잡힐만 하면 보고 흔적을 없애는 그런 지시였는데 사실은 그걸 가능은 한데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이나 공산주의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노상원 사령관 아이디어고 근데 그분은 진짜 준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 선에서만 이렇게 알고 그거는 제가 노상원 사령관한테만 지금 준비됐습니다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실행을 안 하면 조끼를 안 입히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실제 이건 계획 단계에서 수거 계획까지 돼 있었다. 그래서 원격으로 폭파 잡힐 것 같다든가 작전에 실패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때든 임무할 때 폭발을 시키려고 했다. 그야말로 대지불해라고 하는 인식을 노상원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4, 50년 전에는 잔치가 있으면 돼지 잘 키워서 돼지날 하루 잡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인격에 이런 건 없고 하나의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한 이런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노상원의 그 수첩에 보면 백령도 작전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이든 일부 인원들을 폭파조끼 같은 걸 입혀서 원격에서 폭파한다. 이런 정도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도 평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또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노상원 사령관도 뭐 그런 구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예. 용어가 수거란 것은 사실 우리는 뭐 쓰레기 수거로 보는데 HID 부대라든가 특수부대에서 수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서 흔적을 없애는 걸 통상 수거로 인식을 하죠. 특수에서 우리 특수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거 수거 때문에 계속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노상원 사령관만의 용어였던 것 같다. 이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왜 저런 용어를 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워낙 만약에 이번에 계엄이 성공을 해서 HID 요원을 여러 군데 테러라든가 활용하고 난 다음에 또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상에서 노상원의 성격으로 요번에 그 노상원 사령관 계획의 타겟은 그 요원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뭐 종교인들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